누군가와 갈등을 빚거나 내 의도랑 다르게 상대를 좀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네, 어떻게든 내 진심을 막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어긋난 상황을 다시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필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당장 해야 할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그 줄을 더 세게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툭 하고 놓아버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걸 생각하면 그 팽팽한 줄을 스스로 놓는다는 건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직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역설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딸에게 보내는 한 아빠의 사랑과 철학이 아주 듬뿍 담긴 편지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그냥 흔한 가족 간의 따뜻한 안부 인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네, 이건 타인의 감정이라는 그 완전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나를 지켜내는 법, 즉 감정적 독립에 관한 아주 치열하고 실용적인 생존 가이드에 가깝거든요. 생존 가이드요? 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 편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편지에 담긴 핵심 철학을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편지 시작을 보면요. 아빠는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어온 눈부신 순간들을 회상해요. 위태롭게 막 첫걸음을 떼던 날이나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울던 날들 말이죠. 아빠가 진짜 걱정하면서 펜을 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딸이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차갑고 단단한 벽들 때문이거든요. 그 차갑고 단단한 벽이요. 아무리 다정한 진심을 건네도 왜곡되어서 돌아오는 시선이라던가 선의를 다해 노력해도 결국 어긋나고 마는 관계의 벽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겪는 고통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이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때 육체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랑 정확히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게 진짜 몸을 다친 거랑 똑같이 뇌가 반응한다고요? 네, 맞아요. 진화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무리에서 소외되거나 쫓겨나면 곧장 포식자의 먹이가 되어서 생존할 수 없었잖아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타인의 오해나 부정적인 평가를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거나 오해가 쌓이면 밤잠을 막 설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내가 비상벨을 막 울리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빠 역시 편지에서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다고 고백하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떠나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요.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저 스스로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아주 묘한 심리가 하나 작동합니다.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탓을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고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상황이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 무력감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해요. 차라리 내 탓을 하는 게 낫다는 건가요? 네, 차라리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자책하는 쪽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반대로 내가 행동을 고치고 더 노력하면 타인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요. 와, 무력감을 피하려고 기꺼이 그 자책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네요. 사실 타인의 마음이 변하거나 나를 오해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인지적 한계나 감정 상태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은데 말이죠. 네, 그걸 내가 다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건 마치 밑빠진 독에 억지로 물을 막 채워 넣으려다 나 자신만 완전히 메말라가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나는데 정작 상황은 1cm도 나아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소모전이죠. 네,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편지에서 이 소모전을 끝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문을 알려주잖아요. 네, 정확히 그 지점에서 아빠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거치며 얻어낸 가장 날카로운 생존 철학을 건넵니다. 바로 렛댐, 즉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원칙입니다. 렛댐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오해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면 굳이 쫓아가서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오해하게 두어라 이거죠? 맞습니다. 멀어지려는 친구가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가게 두라는 거고요.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혹은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내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제발 소진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꽤 강한 반발심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렛댐이라는 게 그냥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사회에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게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사가 제 업무 성과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평가절하 한다고 쳐보죠. 거기다 대고 오해하게 내버려둬야지 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저는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고 결국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현실 회피나 차가운 무관심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직장의 예시를 드셨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렛댐의 경계를 명확히 한번 그어보죠. 네,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 원칙은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말라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해를 풀려는 노력 자체는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상사에게 내 업무의 과정이나 데이터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나의 책임 영역입니다. 네, 제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완벽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열등감이나 꼬인 감정 때문에 끝까지 나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솔직히 상사의 감정 상태나 인격적인 결함까지 제가 다 고쳐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전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온전히 상사의 영역, 즉 타인의 몫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을 분리하는 거군요. 네, 렛댐은 바로 이 심리적 경계선에서 작동해요. 상대의 부당한 감정적 공격이나 오해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로 막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방어하느라 내면을 깔아먹는 대신에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상대의 그 꼬인 에너지가 나를 그냥 비껴 지나가도록 쓱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심리적 합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심리적 합기도요? 와, 표현 되게 좋네요. 억지로 힘을 줘서 막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이 그냥 흘러가게 둔다는 거잖아요. 네, 편지 속 비유를 빌리자면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는 거죠. 그걸 통제하려 들수록 나만 더 어두운 늪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내버려 둔다는 건 무관심에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적 찌꺼기를 내가 짊어지지 않겠다고 아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기 보호네요. 맞습니다. 소음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아주 강력한 용기인 거죠.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행동이랑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반응을 날카롭게 딱 분리해내는 거? 와, 진짜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엄청난 인지적 과부하를 겪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막 분석하고. 네,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끊임없이 대응책 짜느라 뇌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잖아요. 렛댐은 이 소모적인 인지적 스위치를 단호하게 꺼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거나 그건 저 사람 선택이지? 하고 인과관계를 타인의 선에서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타인의 감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위치를 끄고 나면 우리 내면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돌게 되잖아요.
속이 텅 빈 진공 상태처럼요. 네, 맞아요. 여기서 편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힘있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let me, 즉 나를 내버려두라는 단계입니다. 렌 미요? 타인은 그들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오롯이 나의 길을 가겠다는 태도의 전환이군요. 외부로 사방팔방 막 뻗어있던 안테나를 내면으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작업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췄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거죠. 아빠는 딸에게 바깥 세상의 소음 대신에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어떤 가치를 타협 없이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라는 조언이죠.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간표에 쫓기면서 살아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지, 이런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지 같은 세상의 잣대들 말이에요. 네, 다들 그런 압박감을 안고 살죠. 거기에 나를 억지로 구겨 넣으려다 보면 결국 나만의 고유한 보폭이랑 템포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편지에서 아빠가 매 순간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위로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폭력적인 잣대 자체를 거부하고 너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무 따뜻한 위로네요. 그런데 그렇게 나만의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흉터에 대해 아빠가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흉터의 재해석이요? 보통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다 엇나가거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 상처를 나의 결함이나 부끄러운 흔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네, 들키기 싫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진화생물학적으로 상처와 흉터는 결함이 아니라 치유와 적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처럼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아빠는 딸이 길을 잃고 헤매며 흘린 눈물, 상처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봤던 그 모든 흔적들이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훈장이라. 어릴 때 물음이 막 깨져가며 기어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들도 결국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의 균형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페달을 밟아왔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슬플 때는 억누르지 말고 마음껏 울고, 기쁠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환하게 웃으라고요.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그냥 다 큰 어른처럼 보이려고 내 진짜 감정을 마취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들려서 정말 찡했습니다. 네, 타인의 소음을 차단하는 렛댐부터 나의 감정에 집중하며 나만의 흉터를 긍정하는 렛미에 이르기까지 이 험난한 심리적 독립의 여정이 가능하려면 사실 한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요? 어떤 걸까요? 인간은 결코 허허벌판에서 홀로 강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로 막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 현지 전체를 가장 밑바닥에서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엔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평가하거나 내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추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그것이죠. 설령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날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내 뒷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아빠의 사랑이네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부모라는 안전한 기지가 굳건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낯선 세상 밖으로 나가 모험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안전기지. 정말 공감되네요. 아빠는 딸에게 네가 사회적으로 무슨 위대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혹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그럼요.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비할 수 없는 맑은 영혼을 가졌으며 단지 이 세상에 숨쉬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게 훌륭하고 깊이 사랑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영혼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다. 어찌 보면 참 익숙한 위로의 말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진짜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직장에서는 언제나 숫자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또 SNS 같은 데서는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우월해 보인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겨우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니까요. 네, 늘 증명해야 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서 혹시 아무도 모르게 숨고 싶었던 분이 계신다면 이 아빠의 조건 없는 긍정이 정말 깊은 위안과 해방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편지 초반부에 아빠가 딸을 가리켜서 내 삶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문장이라고 표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표현 진짜 아름다웠어요. 이것은 단순히 딸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을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라는 존재 역시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쓰인 그 어떤 것과도 대치할 수 없는 고유한 텍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와, 고유한 텍스트.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심미적 합기도로 길을 착 내어주고 내 흉터를 성장의 훈장으로 껴안으며 나만의 길을 걷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은 것 같네요. 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 남겨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한 줄의 문장이라면 지금 그 문장의 다음 단어를 써내려가고 있는 펜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오, 펜의 주인이요? 타인의 오해나 사회의 잣대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당신의 펜을 빼앗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 오늘 밤에는 정말 억지로 쥐고 있던 타인의 마음이라는 그 무거운 줄은 바닥에 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기록할 그 펜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꽉 쥐어 오셨으면 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들만의 소음으로 비껴가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빛깔로 당신의 다음 단어를 아주 당당하게 적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밤, 타인의 잣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편지의 단단한 온기가 내일 아침 당신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각의 타래를 풀고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탐구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눈부신 문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한 길 말고 너의 색깔을 따라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언제나 내 뒤에 스치더니까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게 가장 든든한 배